이것도 본인이 제출하셨던 통화 내역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의 통화 내역 그대로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513번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829번 기록제 7199쪽 이하 진술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12월 17일 날 증인이 검찰에 이렇게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한 진술서인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서명 날인도 본인이 하셨고요. 네,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531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830번 기록 7202쪽 증인이 제출한 유재원 작성 메모 4번입니다. 증인 검찰에서 증인이 이와 같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장 제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건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진정 성립 확인된 증거들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입니다. 예, 그 위법 수집 증거 주장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저 증거 배제할지 말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예, 증인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은 대령으로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군 방첩사령부의 사이버 보안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26분경 정성호 방첩사 1처장 보좌관으로부터 네, 처장님이 찾는다라는 전화를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증인은 복귀 지시를 받고 복귀하고 있었던 상황이셨지요. 예, 복귀 비상 소집이 걸려서 복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은 부대에 복귀하신 다음 바로 정성호 1처장 사무실로 이동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1처장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대령, 그다음에 그다음에 868 부대장 양승철 중령, 그리고 과학수사센터 안영욱 중령, 그리고 좀 있다가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대령과 그다음에 과학수사센터장 송재영 대령이 같이 자리했고, 송재영 대령 뒤쪽에 보안조사과장 고광일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68 부대 경호부대의 뒤쪽에 실무자 소령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그 정성호 처장이 처장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무 하달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기억하시기로 당시 정성호 처장이 지시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시 좀 메모를 좀 보면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예, 됩니다. 예. 당시 정군 지휘관 회의 때 장관께서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안 따르면은 항명에 대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지시가 내려가는 거는 장관을 통해서 여인영 사령관 그리고 나한테 지금 떨어진 걸 다시 할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성관이 3곳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너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국정원, 검찰 등에서 전문가가 와서 할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너희가 하드디스크를 떼어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항명죄에 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항명죄라는 거에 대해서 최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처장이 했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방금 증언하실 때 정성호 처장의 임무 부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네.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대통령, 장관, 여인영 이렇게 했습니다. 5-1, 5-2항은 답변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5-3항입니다. 방금 이제 증언 내용 중에 성관이 3곳, 네. 여론조사 꽃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곳에 하드디스크를 떼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버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유사한 얘기로 지금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버를 떼와라, 뭐 하드를 떼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그냥 기억납니다. 그리고 4곳의 서버실을 확보해라. 이것이 너희의 임무다라고 예.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4항입니다. 임무 부여할 때 지금 말씀하신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이곳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회의 도중에 포고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상에서 나와 있는 2번 사항이 너희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있으니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임무 예. 부여할 때 예. 이것은 포고령 2번 관련이다.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했던 것이 맞습니까? 2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임무 부여 내용이 있었을 때 증인을 포함한 처장실에 계셨던 분들이 임무 수행의 방법,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수사관, 특히 저희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그 수사관 그 자격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전산 장비다 보니까 그냥 가져왔을 때는 이게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왜곡이 될 수 있고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포렌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이게 위법 수집한 거다 아니면은 증거가 왜곡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요거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포고령 제일 마지막에 사람에 관련된 사항은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고령 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법무 장교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 법무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방금 증언하신 내용 중에 포고령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지 사물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처단한다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어디 현장을 확보해라든지 어떤 사물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